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마스터캠에서 가공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윤곽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을 보니까 오른쪽 상단의 등각도, 입체 형상을 나타내는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주투상도로 선정해서 측면도, 좌우, 그 다음에 앞뒤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하게 절단해서 화살표 방향에 문자 기호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시선의 방향, 그리고 섹션 A-A가 있습니다. 자, 평면도를 이 형상을 제일 잘 나타내서 주투상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공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먼저 CAD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나서 치수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할 겁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이즈도 확인할게요. 그래서 가로 80, 세로, 그 다음에 80, 높이는 저게 따로 도면에 없어서 제가 치수를 기입을 해보니까 높이는 30이네요. 자, 그러면 CAD 데이터는 2D 마스터캠, M캠, 예제, 익젠플 003 DW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스터캠 9.1에서 CAD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자, 주메뉴 영역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고요. 단축키는 F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변환, 여기서 불러오기는 마스터캠 파일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외부 외부 형식의 파일은 파일 변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 변환에 갑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가 여기 보면 ASCII 파일인지, 스텝 파일인지, 오토캐드 파일인지, IGS 파일인지, 파라솔리드 파일인지, 그 다음에 에스텔 파일인지 등등등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DWG는 오토데스크를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단축키는 D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토데스크에서 파일 읽기 여기 R을 단축키를 누르시면 돼요. 파일 읽기. 자, 그리고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공유해서 다운로드 다 받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내 컴퓨터 D 드라이브 가서 여러분 성함의 폴더를 찾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머시닝 센터니까 MCT를 폴더를 더블 클릭하시면 거기에 CAD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2D 마스터캠 예제 003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열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건 설정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냥 OK를 누르시면 이거 전체가 한 번에 다 불러올 겁니다. 제가 OK를 해서 현재 하면 지울 건지 묻는데 이해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동 배열을 하니까 이렇게 전체 다 불러와졌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치수는 안 불러와졌는데 이유는 앞에 설정값들이 있어요. 거기 설정값 원래는 기본값으로 돼 있으면 마스터캠 처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처음 CAD 데이터를 변환하면 치수도 같이 불러와집니다. 근데 지금은 치수가 불러오지 않고 문자도 안 불러왔던 거는 앞에 불러올 때 중간에 창이 한 번 나타났죠. 거기서 제한 조건을 줘서 내가 설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앞에 값이. 다시 파일 읽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제한 조건이라고 있는데요. 얘를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체크가 돼 있고 또는 체크가 해제돼 있는 게 있어요. 기본값은 전부
다 체크되어 있어서 모든 요소를 다 불러오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화면을 치우고 저장은 아니오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자동 리얼 단축키 Alt F1 눌러서 보시면 그래서 도형 요소들과 치수 요소들 그 다음에 문자도 다 불러오는데 문자가 일부가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문자가 깨져서 보이기는 하는데 이 깨진 문자는요 CAD의 글꼴이 중에서 마스터캠이 지원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깨져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파일 읽기. 그래서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하겠습니다. 제한 조건에 가서 내가 불러올 요소는 전체 다 체크가 돼 있으면 돼요. 근데 내가 제한을 주는데 치수 요소들은 불러오지 않겠다. 문자도 불러오지 않겠다 할 때는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게 불러오고요. 체크를 해제하면 불러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수 관련된 명령이 이렇게 딤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 앞에 라디오 박스를 체크 해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목에서 여기 있는 부분 체크 해제. 두 번째는 지시선이 있습니다. C2다. 그 다음에 지시 하살표고 카운트 오버 해서 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리더 이걸 체크 해제하면 돼요. 이것도 치수에 관련된 지시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텍스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일행 문자 텍스트, 멀티 텍스트, 다중 문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M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체크 해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 요거랑 문자 M 텍스트랑 텍스트 해제하고 OK를 하시면 참고로 뭐 솔리드 요소가 있으면 그래서 솔리드 요소도 불러오지 않겠다 하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도면에는 마침 솔리드 요소가 없어요. 근데 CAD 데이터 중에서는 솔리드 요소가 같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솔리드 부분을 체크 해제하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는 없으니까 굳이 그냥 디폴트로 놔둬도 상관없고요. 솔리드가 있을 경우는 체크 해제해서 그 다음에 OK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종 OK를 하고 현재 하면 요걸 지우고 새로 하겠습니다. 얘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요거 앞에서 불러온 거를 저장할 건지 물어요. 아니요,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배열해서 이렇게 불러온 요소를 전체 화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공에서 필요한 것은 평면도만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면도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겠습니다. 주메뉴. 자,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단축키 D를 누르시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펑션키 F4를 눌러도 지우기 메뉴가 돼요. 그래서 지우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지우고자 요소 도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범위를 선택해서 지우겠다. 그래서 주 메뉴 영역에 윈도우의 W 자, 윈도우를 선택을 합니다. 자, 윈도우의 형상은 사각형이냐 또는 다각형 윈도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값은 사각형이고요. 그래서 기본값은 여기서 선택은 여기서 빨간색 플러스 십자가 지금 사각형 윈도우가 선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옵션에서는 사각형 윈도우에서 내측 선택, 그 다음에 내측 플러스 교차 선택, 외측 플러스 교차 선택, 외측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적용이 있습니다. 사용하겠다 클릭하면 Y, 사용하지 않겠다 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조건 설정은 아래쪽에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내측 플러스 교차, 그 다음에 교차, 외측 플러스 교차, 외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제가 먼저 작업을 하기 전에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사각형 윈도우로 영역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를 여기 A 포인트를 클릭을 하고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영역 박스가 나타납니다. 사각형 윈도우 박스가.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B 포인트를 클릭을 한다. 자, 이렇게 잡는다고 가정하면, 자, 먼저 내측 선택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도형이 선택이 되냐면 여기 있는 요소들. 자, 여기 영역의 안쪽, 그냥 in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영역의 안에 있는 요소들,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내측 선택은요. 대신에 영역의 센터 라인이, 빨간색 센터 라인이 이렇게 걸쳐져 있고요. 요거는 안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깥쪽으로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센터 라인은 요거는 선택이 안 돼요. 이 영역에 완전히 포함된 게 선택되는 게 내측이에요. 그 다음에 외측 선택을 한다.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했어요. 단축키 5를 누르면, 그러면 십자 표시가 이리 가고요. 얘는 없어지겠죠. 그럼 외측은 어떤 거냐면 이 흰색 영역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 있는 요소들, 여기 있는 요소들, 여기 있는 요소들, 여기 있는 요소, 여기 있는 요소, 여기 있는 요소, 여기 있는 요소 전체에서 다 선택이 되겠죠. 대신에 이 영역에 바깥에 요것도 선택이 됩니다. 요거 선택, 요거 선택인데 이 센터 라인은 바깥에 있지만 안쪽이랑 그래서 포함되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래서 교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로 교차 또는 단축키 I를 누르면 여기서 위치가 십자선이 위치가 이쪽으로 가고 얘는 없어질 겁니다. 자, 교차 선택을 하면 이 영역에서 크로스 되는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차되는 요소는 요거. 그래서 센터 라인, 수직한 이 센터 라인은 교차. 그러면 교차 선택하면 이 영역이가 크로스 교차되어 있는 게 센터 라인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내측 플러스 교차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단축키는 T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측 플러스 교차는 in, 이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래서 하늘색으로 체크했는 센터 라인이랑 해서 선택이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요소랑 크로스되어 있는 요소를 선택되는 게 내측 플러스 교차고요. 그 다음에 외측 플러스 교차를 하면, 그래서 U, 단축키 U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면 바깥에 있는, 이 영역의 바깥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랑 크로스되어 있는 이 중심선도 같이 선택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것을 할 거냐면요, 요걸 할 거예요. 외측. 센터 라인은 남겨놓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위아래에 있는
화살표에 관련된 선은 지울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서 마우스로 이 근처 가서 크로스헤어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할 때 드래그 하고 나서는 손 띄어도 됩니다. 그리고 영역을 잡고요. 다음 편 여기서 왼쪽으로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측 지우기가 되니까 여기 있는 영역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실행 취소 또는 Alt U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서 내측 플러스 교차를 해볼게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쪽 영역을 클릭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자, 그러면 이 영역의 안쪽에 있는 게 선택해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되는 센터 라인도 같이 선택돼서 지워집니다. 실행 취소. 자, 이번엔 교차를 해볼게요. 같은 범위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센터 라인만 선택이 될 겁니다.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 반대편 클릭해서 교차되는 센터 라인만 지워집니다. 실행 취소고요. 취소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측 플러스 교차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범위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해서 반대편 클릭. 그래서 바깥쪽이랑 센터 라인. 그래서 외측 플러스 교차죠. 그래서 바깥쪽 요소 한 번에 지워주고 크로스되어 있는 센터 라인도 같이 지워졌습니다. 실행 취소. 그 다음에 외측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자, 여러분은 외측으로 해주시면 돼요. 센터 라인은 남겨놓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드래그해서 그래서 반대편 클릭해서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불필요한 요소를 먼저 지웠어요. 자, 그리고 편집 명령 중에서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너무 잘 간다. 자, 윤곽 가공으로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 형상을 보면 이쪽에 단이 져 있고요. 여기도 단져 있습니다. 깊이가 제각각 나중에 치수로 확인합니다. 상단에서 여기도 가공이 돼야 되고 여기도 단도 가공해야 되고 요 사이도 가공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단, 여기도 단이 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단져 있고 여기도 단져 있고 참고로 여기는 못따기로 가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도 이렇게 작업해서 돌면서 나와야 되고 가운데 여기 있는 보스 형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으로 이쪽에 단, 그 다음에 여기 단, 그 다음에 이쪽에 단 작업하는 것을 먼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도형을 편집 작업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편집 작업에서 이 사이를 가공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여기 높이 같은 것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높이 파악. 여기서 가공되는 깊이는 여기 있죠, 여기 5mm. 가운데 여기서 가공되는 깊이는 13mm. 자, 여기는 13mm, 여기는 5mm. 그 다음 이제 앞에서 바라볼게요. 정면도 앞에서 바라보면 이쪽의 단은 에서 3mm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래쪽 여기 깊이는 자, 여기는 3mm 각기고 여기는 에서 6mm 각각이에요. 6mm. 그래서 3mm, 여기는 6mm. 여기 중간에 보스도 있습니다. 자, 중간에 여기 형상의 높이는 중간에 여기 보스는 측면도에 보면 여기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라인이랑 같은 라인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여기 깊이가 7mm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그래서 요게 깊이가 7mm, 7mm, 여기도 7mm가 되고요. 그 다음 또 여기에 깊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는 또 3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도, 좌측면도가 있는데, 좌우측은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보니까 얘랑 여기 깊이를 확인하면, 여기서 7mm, 7mm, 그 다음 깊이 3mm, 3mm 같습니다. 여기의 깊이나 여기의 깊이도 또 같아요. 자, 그러면 가공을 하기 위해서 편집 작업을 할 건데요. 편집. 그래서 먼저 깊이부터 좀 여기다가 제가 좀 작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가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편집은 어떻게 할 건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깊이를 적어줄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7. 색상을 다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3,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이쪽 살짝 보여주는데 마이너스 7, 이쪽에도 살짝 있는 곳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여기도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7에 여기 또 3mm 내려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 보수 높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7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 여기가 마이너스 13. 흰색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공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부분이 형상이 처음부터 좀 많이 복잡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체인 작업을 해서 얘를 가공해서 윤곽 가공으로 작업하는데 형상을 나눠서 여기서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깊이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깊이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색 라인으로 해서 먼저 1차는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 여기 사이도 이쪽으로 라인을 연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이렇게 원호로 이렇게 이어서 윤곽으로 이렇게 돌면서 내려와서 가공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작업 순서는 이렇게 돌면서 마이너스 7을 가공할 거예요. 마이너스 7 돌면서 나오게끔 윤곽으로.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 여기를 먼저 팝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자, 여기 있는 라인과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인도 있을 거고요. 그럼 요 사이는 이렇게 이어주고요. 이렇게 윤곽으로 돌면서 나오게끔 마이너스 3을 가공할 겁니다. 이 연결 라인을 그려주는 이유는 그냥 따로따로 하면 작업이 중간에 점프를 해요. 그래서 점프 없이 연결 라인으로 그려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가공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6 라인이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6 라인으로 해서 중간에 여기도 라인으로 이어져서 돌면서 나가게끔. 그래서 마이너스 6 작업을 할 겁니다. 윤곽으로 돌면서 나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10은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스랑 충돌이 안 나게끔. 그래서 충돌이 안 나게끔 여기서부터 요 사이를 라인으로 연결해도 되지만 원으로 연결해도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약간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돌면서 나가고 반대편에서도 돌면서 나가게끔. 그래서 다음은 마이너스 10 작업하는 것을 만들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5는 여기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연결선을 그리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연결선으로 그리면 해서 피드로 가는 것보다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5 여기 라인과 라인은 따로 연결 라인 없이 해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마이너스 13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은 잠깐 살짝 뺄게요. 마이너스 13은 빼고 여기서 윤곽 가공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깊이별로 묶고 도형을 해서 가공용으로 맞춰서 편제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캐드 데이터 중에서 이렇게 파일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빔으로 여러분이 봐야 돼서 잘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제가 요소 변환을 해서 여기에 굵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속성 변경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선의 굵기를 좀 굵으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기가 편합니다. 윈도우로 해서 전체 외측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선택이 되려면 바깥쪽에다 영역 박스 조그맣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완료. 너무 굵은가? 너무 굵은가? 이 정도로 할게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걸 편집을 하는데 굳이 색상을 바꿀 필요 없는데요. 제가 아까 그거 기준으로 해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쉽게 체인으로 잡기 위해서 좀 컬러도 변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서 보니까 여기 센터 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홀에 대한 센터 라인이 있는데 이것도 지울게요. 좀 많이 복잡해 보니까. 근데 지우기 들어가서 아이콘을 클릭했습니다. 또는 펑션 키 F5 주메뉴에서 D를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니까 여기에 조각나 있어요. 이렇게 지울 게 클릭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자 윈도우로 선택을 하는데 윈도우 선택에서 내측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길게 줄 단위로 일단은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치우기 연속토 윈도우로 내측에서 해서 치우는 거 먼저 그래서 클릭해서 드래그하고요. 안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치웠습니다. 추 메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부러 앞에 설명한 것 기준으로 해서 가공의 깊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해서 색상을 좀 맞출게요. 그래서 색상 변경. 그래서 주 메뉴에 보면 화면이라고 있고요. 화면에 색상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형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컬러를 지정을 해놔야 돼요. 기본 컬러가 그린색이어서 예를 들어서 노란색. 자, 요거랑 요거는 나중에 편집해서 이렇게 연결 라인을 그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게 사이가 -6입니다. 도형을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색상에 요번에는 하늘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하늘색은 여기가 이쪽이 얼마냐면 해서 -3이에요. 그래서 얘랑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요. -7이 있었죠. -7이. 네, -7에 3이네요. 자, -7을 선택을 하려고 제가 컬러를 먼저 정의를 해 놓은 다음에 창 확대 눌러서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도형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여기에 -7인데 이렇게 조각 나 있어요. 요게 여기에서 캐드 파일 불러왔을 때 이렇게 조각 나 있네요. 얘랑 조각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 선택하니까 한 번에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조각 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조각 나 있는 도형을 하나의 라인으로 해서 편집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은 여기죠. 그래서 색상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오렌지 컬러로 해서 얘랑 여기를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는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5가 이쪽 영역이에요. 요게 사이는 못따기입니다. 요거는 못따기고요. 그래서 요번에 컬러를 그래서 핑크색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5가 되는 지점 요게. 굳이 색상은 안 바꾸셔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편집하는 기준 어떤 거로 묶을 건지 좀 뒤에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컬러를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각나 있는 것, 특히 여기 부분 조각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인 명령을 해서 연결해 놓을게요. 그래서 가공 방법의 설명대로 어떻게 해요? 조금 편집을 해서 쉽게 윤곽 가공을 찾기 위해서 도형 편집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추 메뉴.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보라색 도형에 조각 나 있는 것을 먼저 할게요. 그래서 주 메뉴에 가서 modify 수정 명령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단축키 M 수정을 선택을 하면 join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연결할 요소를 마우스로 자, 여기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할게요. 대신 점프는 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요소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랑 하나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연결된 요소를 클릭해서 바로 옆에 있는 요소를 클릭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주의할 점은 여기랑 요거 양쪽을 연결하면 요거 가운데는 이제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요게 조각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요거 가공할 때 이쪽으로 와서 자동으로 체인이 이쪽으로 잡혀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지 말고요. 첫 번째 요소랑 바로 옆에 있는 거랑 클릭해서 연결하고요.
다시 연결된 요소랑 바로 옆에 있는 거랑 클릭해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우스로 크로스 헤어가 그 도형에 이렇게 걸쳐지면 하이라이트, 색상 흰색으로 보여집니다. 아래쪽도 조각나 있는 거 클릭해서 조인으로 해서 연결, 반대편도 얘랑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가공은 어떤 걸 먼저 한다고 했냐면요. 마이너스 7을 먼저 가공한다고 했어요. 보라색 도형. 자, 윤곽 가공할 때 이 라인과 쭉 가공해서 여기를 지나서 이쪽을 지나서 돌면서 나와야 돼요. 이 사이 영역을. 그러면 여기 있는 보라색이랑 보라색으로 어떻게 라인으로 연결합니다. 요 라인과 요 라인으로 해서 연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도형 이렇게 윤곽 가공 쭉 돌면서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도형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그 사이가 자동 연장이 돼요. 얘랑 반대편 클릭해서 연결.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요게 사이를 연결 도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해보고 원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직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원으로 이렇게 열게 하면 이 사이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삐져나가는 게 너무 커요.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이 라인을 타고 돌면서 나올 때 바깥으로 에어 커팅 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여기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그러면 선으로 연결할 때 이게 조금 더 바깥으로 확장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 공구는 동그래가지고 이 사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끝에가 다 미절삭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도형을 확장을 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선으로 이 보라색을 이렇게 연결한다. 그러면 공구가 그래서 동굴에서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여기 끝에가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발생이 됩니다. 윤곽을 이렇게 돌면서 나가면요. 그러면 얘를 바깥으로 제가 좀 더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보라색 도형을 바깥으로 확장하고 얘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이 확장한 거리는 얼마큼 확장을 할 거냐? 최소 사용하는 공구 반경보다 플러스 1mm 주면 돼요. 여유있게 공구 직경만큼 확장을 하도 되고 최소 공구 반경에 여유를 줘서 확장을 합니다. 여기는 그 거리는 공구 반경, 공구 직경을 D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누기 2 하면 공구 반경이죠. 플러스 1 하면 최소 값입니다. 최소 길이 L은 공구 반경의 여유 1 해서 그래서 공구가 이렇게 걸쳐지더라도 요게 반경보다 조금 그러면 여기 중간에 걸쳐질 겁니다. 그래서 1mm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공구 선정을 해야 돼요. 몇 파이 공구를 쓸 건지. 자, 그러면 공구 선정에 앞서서 잠시만요. 메모리가 부족한가 보네요.